자, 오늘도 돈 벌기를 마음껏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40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5.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 공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확정 실적 발표에서 반도체를 보면 반도체 적자 4조 5,800억 원인데요.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반도체 이렇게 어려웠던 걸까요? 실적을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반도체에서 적자 난 거 15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15년이 역행됐네요. 네, 이런 삼성전자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그러겠죠. 그럼 15년 만에 이렇게 최악이었으니까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최고가 나오지 않을까요? 좋아질 일밖에 없겠다라고 그런 해야 되나요? 믿음과 기대로 이제 네.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죠. 근데 결국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살린 게 DX라고 하는 그러니까 DS가 있고 DX가 있습니다. 네. DS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은 거의 4조 5천억대 적자. 그리고 또 DX라고 하는 스마트폰 있는 쪽은 4조 2천억대 흑자. 그러니까 이번에 갤럭시 S23가 없었으면은 거의 그냥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 적자로 상당히 고생을 했을 텐데 네. 그게 조금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 뭐 다 아는 사실이었다라는 쪽에서 애써 주가는 외면하고 다음을 뭔가를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렇군요. 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조 원대 이하로 주저앉은 것이 200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투자액은 또 1분기 기준에서 역대 최대 금액을 투자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에 투자를 계속 할까요? 네,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네. 네, 삼성은 베팅의 회사입니다. 네. 대한민국도 베팅의 민족. 네, 그런 쪽에서 어렵지만 앞으로 먹거리는 투자를 줄이지 않겠다라는 쪽은 여전히 앞으로를 좀 좋게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려워도 투자는 계속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저희가 알듯이 그냥 분명한 사이클을 갖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사이클 주기가 좀 짧아졌다란 변화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안 좋아진 사이클 쪽에서도 투자는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대로 보여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지금 막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나왔던 얘기는 일단 무엇보다 2분기까지에서도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는데 그래도 재고는 감소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 특히 1분기 때 나왔던 가장 대표적인 실적의 부진 원인 중에 하나가 재고평가 손실입니다. 네. 앞서 SK 하이닉스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자리를 잡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재고평가 손실은 이제 2분기를 넘어가면서 살짝 줄을 것 같고요. 이제 주는 과정 쪽에서 3분기 이후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제 수요 회복들이 영향을 끼치면서 변화를 가져갈 수 있겠다. 이에 가장 큰 근거는 우리가 했던 감산이죠. 네. 그래서 감산 효과를 SK하이닉스도 너무 좋아하고 있고 요즘 내용 쪽에서는 하반기까지에서도 감산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유를 벌려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아무래도 어떤 메모리 가격의 반등과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수요의 회복들이 맞춰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나아지겠죠. 그렇다면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시점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그 시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네. 네. 아마 그래도 트렌드로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3분기부터는 나아지리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자 우위의 시장인데 거기서 이제 수요가 얼만큼 붙어줘서 변화가 나오느냐 이거는 네. 미세하게는 모르겠죠. 그런 쪽에서 그래도 흐름상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렇게 개연성을 보인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맞춰진 적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뭐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분명한 거는 지금은 업황이 가장 안 좋다. 이게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가장 바닥이면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걸까요? 이미 들어가서 물려. 네.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네. 아직 접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 그래도 네. 한 번에 매수가를 고정하지 마시고요. 네. 조금 나눠서. 나눠서 대응하시는 건 괜찮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형 따라가는 아우, 기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요. 1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78.9% 증가한 2조 8,7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증권사들의 눈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일제히 목표가 상승하고 있다고요. 네. 실적 좋게 나오면 당연히 그들은 그렇게 하죠. 네. 맨날 뭐 뒤에
예. 나중에 달라지죠. 예, 네. 미리 좀 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모르겠는데 네. 항상 이런 식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실적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변화 보게 되면 영업이익 한 2조 8천억 대, 약 한 2조 3천억 정도 나오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 이상을 5천억 이상을 더 나오다 보니까 다들 이제 환호하는 분위기 나오기 시작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어제 나왔던 내용과 같이 연결시켜 보게 되면 이제 2분기까지도 좋을 것이다. 특히 원자재 가격들 떨어지고 물류 비용 떨어지고 판매량 호조가 되는 부분들이 그대로 반영될 것이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대해서는 좀 더 돌다리 두드려 보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아직까지는 하반기에 대한 자신을 못하고 있다. 요거는 조금 체크해야 될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목표가 상향을 뭐 11만 원부터 14만 원까지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아 주주 친화 정책의 자세한 내용이 과연 어떤 건지 여기에 네.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어제 보니까 현대차에서도 주주 친화 정책 나오고 기아 같은 경우도 배당 성향을 20에서 25%로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시가 배당률이 아마 6% 나올 겁니다. 그러면 꽤 괜찮네라고 생각이 드실 거고요. 게다가 또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얘기 5년 동안 2조 5천억, 그러니까 연간 5천억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그중에 절반 정도 50%는 소각을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보통 자동차를 볼 때 이런 주주 친화 정책과 관련된 얘기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실적은 나오는데 저평가라고 봤던 부분들이 네. 조금 개선될 여지들은 보여줬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332만 주 자기 주식 소각을 할 경우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자사주 매입 소각하게 되면 그만큼 주가의 희석이 아니라 주가의 좀 할증 요인으로 바뀌게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아마 실적도 어떤 같은 실적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ROE가 높아가는 현상 이렇게 되면은 기대감이 높겠죠. 그래서 네. 바라보는데 이게 가장 좋은 건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 잘 벌었을 때 좀 많이 하고 좀 못 벌었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하게 되면 주가에는 밸류를 높이는 현상이 나오겠죠. 네. 이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 선방으로 인해서 부품주 주가에 낙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게 되는데 자동차 부품주 투자 전망을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자동차주가 그렇게 저평가다 보니까 부품주도 웬만해서는 다 저평가입니다. 네. 네, 그런 쪽에서 실적 특히 어제 나왔던 뭐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특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그랬죠. 현대차가 잘 나가는 바람에 약간 단가 인하 압력이나 이런 게 영향을 받아서 예상보다 한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덜 나왔다. 그것 때문에 출렁이긴 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단의 부품주들도 그런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쪽에서 어제 같이 밀렸지만 오늘 또 변화들은 빠르게 반전의 시도가 들어가는 얘기는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가 앞으로 현대차 그룹이 나갈 쪽이 북미 중심으로 전기차 쪽을 계속 확대하겠다. 그럼 거기서 같이 QA 확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앞으로의 기대감이 좀 높아지겠죠. 게다가 네. 전기차 라인업을 이제 막 키우는 입장 쪽에서 벌써 CR이라고 하는 단가 인하 압력 들어가기는 어렵다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결론은 부품사 쪽에서 북미 쪽에서 같이 진출해서 전장 부품과 함께 성과를 낼 만한 회사들 이게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뭐 현대모비스나 뭐 현대위아 쪽 이런 부분보다 좀 더 미세하게 같이 전장 부품 쪽에 특화된 회사들 이쪽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전자부품에 특화된 회사들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좀 작은 전망이 종목 좋은. 네. 때 미리 뭐 저녁 이제 마감 시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아진산업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오늘 18% 올랐네요. 네. 와. 올라서 이런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 예, 네, 네. 미리 이런 종목들 언급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네,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큰 종목 쪽에서는 뭐 화신이나 SL 뭐 이런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좀 작은 종목들 찾아가서도 흐름들을 맞춰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들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메타가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월가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메타에 대한 부정적인 우려를 떨쳐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메타의 깜짝 실적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메타 생각보다 페이스북 이용자 수 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매출도 조금 늘었다. 거기다가 순이익도 물론 작년 동기 대비해서 24% 밀렸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좋다라고 하는데 원래 예상은 다 저 밑으로 놓죠. 그거보다 좋다라고 해서 이렇게 반응하는지 몰라도 중요한 거는
지금 리얼리티 랩스라고 하는 쪽을 지금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네. 이쪽에서 그래도 손실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오는 이용자 수는 유지된다라는 쪽에서 시장은 그나마 낮게 반응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비용을 줄인다. 그러니까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변화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작년에 11,000명 해고했습니다. 3월 달에 10,000명 해고했습니다. 또 해고, 네, 메타 입사하지 마세요. 네, 잘립니다. 네, 이런 네. 쪽에서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수익성으로 이끌어질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 주가가 반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메타가 4분기 만에 매출 깜짝 증가를 한 거긴 한데 비용을 줄여서 인건비를 줄여서 이런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네, 그리고 사실 메타가 중국 광고로 호실적을 보이긴 했는데 메타가 힘을 쓰면서 미래 먹거리를 낙점한 메타버스 사업은 영업 손실이 오히려 늘고 있다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리얼리티 랩스 이쪽인데요. 네. 이쪽 생각보다 이제 비용 계속 들어갈 때죠. 거기다가 네. 이번에 그 오큘러스 시리즈를 비롯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거기 들어간 비용 대비해서 성과를 못 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거기서 수익성에 대한 모델을 어떻게 찾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그렇죠. 아직은 충분히 찾기가 힘들고 거기 이제 같이 참여하는 업체들이 늘어나야 될 텐데 아직은 이쪽에 관심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국내 메타버스 관련주 주가의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요? 없음. 네. 없다고요? 네. 네. 예, 지금 국내 쪽에서도 고민이 그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딱 만들어 놓고 성과를 좀 냈다라고 하는 쪽이 롯데정보통신이 만든 메타월드였나? 예, 이쪽인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입점을 해서 거기서 영향을 끼쳐서 그 다음에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나가야 될 텐데 입점이 생각보다 그렇게 또 수익성 맞게 들어오지는 못한다라는 부분이면은 이것도 좀 고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아마 이번에 6월달에 애플에서 이제 XR 기기를 한번 보여주지 않겠냐, 그 WWDC 쪽에서 보여주지 않겠냐라고 추정은 들어가고 있지만 그때 만약에 보여줘서 애플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때 아마 메타버스 관련 쪽은 그때 움직일 수는 있겠는데 그때도 중요한 거는 애플이 만들지만 애플의 또 수익 모델도 좀 중요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는 관심은 있지만 여기에 연결시켜서 종목을 찾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변곡점을 맞을 만한 이슈는 6월쯤은 돼야 된다라는 네.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중국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중국 히토류 무기화를 고려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 이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는 모습일까요? 이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죠. 네, 중국 정부가 법 개정안을 통해서 히토류를 무기화하는 방안 네. 이쪽에 대해서 이제 만지작 계속 만지작만 거려요. 예, 일단 실행은 못합니다. 근데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 세계가 중국 거 손절, 우리 친환경으로 들어가는 히토류 자체 개발 그리고 히토류 안 쓰고 페라이트라고 하는 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테슬라도 그렇게 벌써 밝혔죠. 네. 그러면 중국의 영향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중국은 자기의 약간 카드를 하나 잊어버리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하고 싶어도 계속 만지작 이 정도가 다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네. 글로벌 시장은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만지작 계속 실행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히토류 재활용 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재활용 관련주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알고 있던 뭐 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내용들과 거의 유사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드는데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거는 돈을 만약에 육성하기 위해서 자금을 투입하고 거기다가 또 시설 깔고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일어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중국 정부가 액션을 취했을 때 우리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앞으로 적어도 2년은 최소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는 거는 조금 빠르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트레이딩 쪽으로만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도 히토류 관련주 주가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르면 파시고요. 다시 밀리면 그때 보시는 게 좋겠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좀 길게 봐야 될까요? 길게 보지 마시고요. 네, 그냥 오르면 파시- 빠르고 내리면 또 손절하고. 이슈가 될 때 그때 대응을 다 하시는 게 들어가고. 가장 좋겠다라고 네.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슈가 가장 커진 때죠. 이때는 팔고 그냥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랐을 때 팔고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